이번 주 경제 뉴스 가운데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숫자는 3,9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뭐 5,100만 정도 되니까 거의 네.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그런 숫자인데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네. 첫 번째 숫자로 꼽아주셨는지요? 네. 3,900만 명은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 숫자입니다. 네. 네, 앞서서 퀴즈 이제 정답 퀴즈를 나왔죠? 네. 네. 말씀해 주셔서 콕 집어들었는데요.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이제 보험사들에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미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아마 받으신 분도 꽤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인상된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이제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지를 15일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 인상합니다라고 이제 안내문을 보냈고, 네.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금융당국의 의견을 최종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예상 인상률이고,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확정 인상률이 이제는 전송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적자폭이 3조 원 이상이라고 하죠. 실손보험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15% 이내로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금융당국이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한 15% 이내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상률에 대해서 약간씩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이 금융 당국이랑 보험 업계가 이제 결정을 해야만 이제 인상률이 최종 확정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제 다들 예상을 하니까. 네네. 근데 뭐 100% 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도 오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네네. 각각이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한번 보험 증서를 한번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면은 이제 상품을 알 수 있는데, 네. 보통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세대 실손보험은 이제 구실손보험이라고 해서 2009년 9월 이전에 나왔던 이제 상품인데 굉장히 좋죠. 자기 부담금이 0%입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가 1에서 5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5년입니다. 5년마다 갱신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험을 이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구실손 보험이 뭐 입장에서는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표준화 실손입니다. 이게 왜 표준화냐면 그 전까지는 상품이 표준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상품 보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세대 실손을 얘기하는 표준화 실손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나왔던 이 실손 보험인데 요건 상품이 표준화가 됐고요. 네. 이때부터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이내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3세대가 신실손 보험이라고 해서 17년 4월부터 21년 올해 6월까지만 판매된 보험인데요. 이게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좀 커졌죠. 네. 그다음에 이런 뭐 도수치라든지 비급여 MRI 이런 거는 특약으로 빠졌고요. 네. 4세대 실손이 올해 7월부터 나왔던 지금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다 4세대 실손 보험인데 네. 이게 자기 부담금이 이제 30%까지 돼요. 그리고 갱신이 이제 1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세대 실손 보험을 지금 보험회사들은 이제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뭐 옛날 보험 들고 계신 분들이 잘 해지를 안 하시니까 해약을 안 하시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 100%가 나오는 이유가 5년마다 갱신이 이 구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5년에 한꺼번에 이제 오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연 인상률이거든요. 그게 네. 5년치가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뭐 100% 나오는 분도 있고 네. 정말 100%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보험인데 네. 이 보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4세대로 갈아탈 수는 있는 거죠? 네.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나왔다고 했는데요. 네.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일단은 신규 계약자겠죠. 음. 새로 신솔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예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무려 비중이 전체 100%를 본다 그러면 70%가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세요. 아, 네, 그 정도로 그렇군요. 많이 많습니다, 비중이. 네. 지금 이게 손해보험 업계에서 나오는 9월 달 기준으로 본 통계인데요. 네. 비중으로 따지면은 100%를 전체 보험이 실손보험 100%로 본다 그러면 1세대가 26.8%, 2세대가 46.2%예요. 그럼 합쳐 보면은 거의 뭐 73%가 사실 1, 2세대의 보험이거든요. 아. 3세대가 26% 정도 되고 4세대가 0.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요 통계를 본다 그러면 21년 9월 말 기준으로 1세대 보험의 손해율이 140%거든요. 네. 한마디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100원을 받고 140원을 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이제 상황은 1세대, 2세대 보험을 해지를 안 하시니까, 해약을 안 하시니까 네, 그렇죠. 계속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상률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 20%까지 이제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정부도 이유가 있으니까 뭐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을 테고, 네.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저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네. 보험 어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전체적인 구조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네.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상품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0%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 우리가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안 아파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는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은요, 한 번이라도 그 실손보험을 청구한 가입자가 37.6%로 조사가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 전체 가입자가 10명이라 그러면 4명만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서도 상위 10%가 58%를 담당했어요. 한마디로 병원을 가시는 분만 계속 가서 이런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이제는 청구하시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네네. 뭐 이거를 뭐 탓할 수는 없는데 상품 구조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실손 보험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진료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병원도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보험 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병원 간다 그러면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통원 치료 왔다 그러면은 혹시 보험 갖고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보험 갖고 있다고 물어보면 또 그게 언제 가입했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구실손인지 표준화 실손인지 아니면 실실손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병원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 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아마 다들 맞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료 받을 때 보험 있으시죠?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그리고 맞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보험이 있으니까 가야지라고 했었던 경우도 아마 다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1, 2세대 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뭐 꼭 4세대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일단은 4세대는 뭐 좋은 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런데 보장 내용이 과거보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보장 내용도 그렇고 자기 부담금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저는 뭐 제가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젊거나 병원 갈 일이 없다. 근데 나는 지금 구실손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자기의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보험이 실손보험이 남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위험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그래요? 많이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예, 이게 갱신보험료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네. 갱신이 안 되는 보험이 있고요. 전체 네.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갱신료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연령이랑 그다음에 성별입니다. 네네. 예, 연령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이제 남자일수록 그러다 네. 보니까 중년의 남성분들이 사실 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나이도 이제 점점 있고 그다음에 병원 갈 일이 많고 그다음에 비급여 특히 이제 비급여 항목에 예를 들어서 의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구실손이라든지 옛날 보험을 가지고 그대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꼭 4세대 보험을 무조건 갈아타야 돼. 그런 건 네. 아니고 네네. 본인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의료 이용 성향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1세대, 2세대 보험료가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럼 네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지 내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앞으로 네. 내가 좀 병원을 가야 될 횟수가 얼만큼 될 건지를 좀 판단을 해서 이제 뭐 갈아탈지 말지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네. 나는 보험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난 청구도 한 그러니까요.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나는 왜 올라야 되냐.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구실손이나 2세대, 3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차등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으면은 다 그거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상품 자체가. 네. 그러니까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비급여 항목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그만큼 따로 오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예. 앞선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등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보험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를 균등하게 위험을 부담하게끔 계약자들이 그래서 보험료가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도 보험료가 인상된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고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조만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실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